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수도권,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최대 70mm까지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밤 기습적으로 시간당 무려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규희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군의 한 마을 도로가 발목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잡동사니들이 둥둥 떠다니고 주민들은 흙탕물을 헤치며 대피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에 남아 밀려드는 물을 연신 바가지로 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까도 물을 쳐니까. 하천 옆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는 빗물에 휩쓸려 하천으로 추락했고 인근 도로들은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진도군 곳곳에선 크고 작은 토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담장이 무너지고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이런 일들이. 이곳은 새벽 2시 시간당 강수량 103.5mm를 기록한 진도 의심면인데요. 많은 비로 바로 뒷산에 토사가 밀려내려오면서 오전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전남에선 주택 124채가 침수됐고 주민 6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겁나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탈란가 그랬는데 조금 있은 게 막 방위로 물 달라 그래. 무섭지 어째 안 무섭겠어. 물에 잠긴 집은 가전제품은 물론 소파와 매트리스 등 모든 가구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일단 피했죠 다. 할머니들 와서 피하고 119 와서 다 피하고. 또한 이번 폭우로 완도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이 차 차량 11대가 침수됐고 전남 지역의 논 279헥타르도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도로 4곳과 국립공원 2곳, 산책로와 하천 출입구 등 49곳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 내지 말아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말인데요. 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면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올해 초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방금 보신 경찰 간부가 지휘라인 밖에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다는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이 처음 조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5일로 다국적 마약 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과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으로 경무관보다 2단계 아래입니다.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하면은 상당한 강도로 처벌을 받거든요. 당시 수사팀은 마약 밀반입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장에 따르면 조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에는 같은 정부 일원이니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고 그리고 약간 압력을 느꼈습니다. 열흘 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조 경무관은 자신이 관세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습니다.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관세 총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회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뱉는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선 조 경무관은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청 세관부장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진급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사에 재직하던 시절 중동을 핑계로 방송을 사유화해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임명권자가 방송과 통신이 아니라 중동과 관련된 일을 맡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윤수한, 이용주 두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지난 2015년 1월 방영된 MBC 1일 드라마 이진숙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 뉴스 앵커역 배우로 등장합니다. 참, 우리 뉴스. 시간 지났네. 사우디아라비아 마흐디 압둘라 왕자를 저희 뉴스탑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아랍어로 인사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هل أخبرتنا عن سبب زيارتكم الكريمة لكوريا? 드라마 출연 2달 뒤 이 본부장은 대전 MBC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전, 충남, 세종을 권역으로 하는 이 지역 방송사에선 난데없이 중동 지역과 아랍권 문화 이슈들이 전파를 타기 시작합니다. 요르단의 사막 와디럼과 세계 문화유산 페트라, 물 위에 저절로 몸이 뜬다는 사해까지. 거친 파도에도 몸이 가뿐히 떠오르며 물 위에 편안히 누워 떠다닐 수 있습니다. 취재 당시 요르단 일대는 기존의 정세 불안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사례를 통해 백제 유적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특집 기사가 이진숙 사장 취임 2달 만에 방영됐습니다. 대전보다 넓은 720제곱킬로미터의 대면적.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던 아람 문화제 소식이 대전의 지역 뉴스 편성 시간에 나가는가 하면 이 사장이 진행한 중동 특별 강연도 빼놓지 않고 기사화됐습니다.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IS와 중동의 현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방한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난다며 대전의 제작진을 이끌고 서울을 찾아 이진숙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أهلا وسهلا سيد الرئيس السيسي لكوريا. هذا يعني زرت أول مرة لكوريا أليس كذلك؟ 주한 이라크 대사와 이라크 외교장관 등이 잇따라 등장하며 지역 간 교류를 강조했지만 정작 기사에서 언급된 구체적 방안은 축구 경기 제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전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는 사이 지역의 주요 노동 현안이었던 가불 오토텍과 유성기업 사태는 외면당했고 관련 집회 기사도 빠지거나 축소됐습니다. 당시 대전 MBC 직원들 사이에선 우리가 아랍 유명 매체인 알자지라의 대전 지사냐는 자주 섞인 반응이 나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진숙 사장 취임 3년째였던 2017년 대전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진숙도 물러나라! 이진숙도 물러나라!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진숙 사퇴에 찬성한다가 94%, 사퇴 이유로는 방송 사유화가 1위로 꼽혔습니다.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런 뉴스를 봐야 할까?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국에서 어떻게 시청자를 무시하고? 대전 MBC를 떠난 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정계 진출을 모색하며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때마다 걸프전 혹은 종군 기자의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걸프전 또 이라크전 그때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 언론계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걸프전 종군 기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을 떨친 우리 이진숙 방송인을 모시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고 초력 끝에 귀한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그다드의 종군 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구 동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찍은 홍보물엔 걸프전, 이라크전 종군 기자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선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하며 더 적극적으로 종군 기자 경력을 앞세웠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전쟁터에서 살아온 이진숙입니다. 목숨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정치를 오래 한 그 후보들과 대단히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랍, 종군 기자 같은 이미지들이 정계 입문을 위해 필요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가면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공공재를 악용하고 파탄낸 장본인인데 책임을 못 질지언정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했다라는 것들은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방송사 임원 시절에 방송 사유화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조입니다. 로켓 배송을 앞세워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 그 혁신적인 성과 이면엔 끊이지 않는 과로사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일하다 쓰러져간 많은 죽음들 가운데 업무상 재해, 즉 과로사로 공식 인정된 건 2020년 고 장덕준 씨밖에 없습니다. 그조차도 쿠팡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아직 유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골프를 쳐도 그 정도는 걷는다는 쿠팡의 주장대로 장덕준 씨는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을 했던 걸까요? MBC는 소송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상품들이 움직이고 한쪽에선 포장이 분주합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365일 밤새 돌아갑니다. 종이박스나 포장재를 운반하는 출고 지원 업무. 장덕준 씨는 이른바 워터 스파이더였습니다. 스파이더가 거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거미라고 그렇게 스파이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쿠팡 상호가 찍힌 종이박스는 어른 키보다 높게 쌓였습니다. 손수레로 옮겨 싣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는 개당 3kg, 48개 한 묶음, 받침대와 손수레 무게까지 더하면 230kg이 넘습니다. 마리조와 출고 지원이지 직접 상품을 포장하고 운반도 했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불려가 트럭에 직접 옮겨 싣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는 되게 가볍고 쉬운 일을 했다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처음부터요. 저녁 8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6번의 출고 마감. 포장되는 손만 바빠지지만 장 씨는 손발이 다 바쁩니다. 물건을 옮기면서 뛰고 무전기에 답하면서도 달립니다. 관리자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댑니다. 쿠팡 일을 한 지 10개월 만에 무릎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얘가 계속 뛰어다녀요. 마감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 걷는 시간보다 뛰는 시간들이 훨씬 많을 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20년 10월 12일 시각은 새벽 2시 6분. 장 씨의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비닐을 버리자마자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입니다. 왼손은 계속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18초. 관리자 2명이 주변을 지나칩니다. 3분 뒤 손수레를 끌면서도 한 손은 가슴 위에 있습니다. 쿠팡 측은 무전기를 잡은 거라 주장하지만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립니다. 2시 19분, 뭔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차단봉을 잡고 몸을 기댑니다. 2시 38분, 난간을 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애가 갑자기 이제 가슴을 움켜쥐면서 이 통증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조치를 했느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업무에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밤샘 근무를 마친 장 씨는 새벽 4시 퇴근했습니다. 6시 집에 도착했고 7시 반 빈 욕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까지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 과로사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쿠팡이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3년 5개월. 여론은 잠잠해졌고 아직까지 쿠팡은 유족과 소송 중입니다. 업무는 전혀 힘든 게 없었고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숨졌다. 여전히 쿠팡은 죽음의 책임을 덕준 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